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를 느낄 수가 있냐면 반복되게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돼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보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내용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지만 다시 한번 보수 구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사용을 하므로 이진법에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가 있다. 그 다음에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주어진 각 자리를 0은 1로 1은 0으로 변환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진수라고 하는 건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반대예요. 서로가 반대. 보수예요. 서로가 보수예요. 그러니까 0은 1로 해주고 1은 0으로 해주고 하면 서로 보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1의 보수. 그 다음에 2의 보수는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1을 더해주면 되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보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진수에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진수에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진수 1010이 있어요. 이진수 1010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1의 보수와 그 다음에 2의 보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1의 보수를 구하는데, 자, 1의 보수는 여기는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모든 자리를 1에서 빼봐요. 모든 자리를. 그러니까 모든 자리를 제일 큰 수가 각 자리, 이진수에서 각 자리에서 제일 큰 수가 1이죠. 각 자리마다 제일 큰 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를 1에서 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진수 1010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한다면 모든 자리를 1에서 이렇게 빼봐요. 1에서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1에서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1에서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을 빼보면, 1에서 모든 자리를 빼보면, 자, 1에서 1 빼니까 0이고, 1에서 0 빼니까 1이고, 1에서 1 빼니까 0이고, 1에서 0 빼니까 1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진수 1010에 대한 1의 보수는 0101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모든 자리를 1에서 빼서 구해서 보니까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반대로 그냥 써주면 되더라 이거죠. 쉽게 구할 때는 원래는 모든 자리를 1에서 이렇게 빼서 이와 같이 구해지는데 쉽게 이렇게 빼고 하고 하지 않고 쉽게 구할 때는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반대로 써주면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원래는 각 자리를 1에서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의 보수는 이와 같이 구하고요. 그러면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되더라 이거죠.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1의 보수를 구했죠? 그러면 여기에다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더라 이거죠. 플러스 1을. 자, 그래서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했잖아요. 위에서. 여기 구한 값에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보니까 자, 1하고 더하면 0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올림수가 하나 생기죠. 여기서 이렇게 더해서 0이 되고 올림수가 하나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올림수까지 해서 더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올림수 없으니까 그대로 1, 그 다음에 0에서 구하게 되면 2의 보수를 구하게 되면 0, 1,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 요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구했어요? 1의 보수는 각 자리를 1에서 뺀다라는 거. 원래는. 그리고 2의 보수는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수를 구하는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보니까 제시된 그림은 배열 A에 5자리의 이진수를 입력을 받아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각 배열에 저장한 후
출력하는 순서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진수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입력받은 수를 1의 보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2의 보수도 구하고 해서 출력하는 그런 문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처리 조건을 참조해서 그림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항 보기에서 찾아서 마크하는 그런 문제죠. 자, 처리 조건을 보니까 A라는 배열이 있어요. 5개의 공간을 가진 A라는 배열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진수가 저장이 될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컴프 1이 있어요. 자, 요거는 1의 보수가 저장이 될 배열. 그래서 여기도 역시 기억 공간이 5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프 2, 요거는 이제 2의 보수가 저장이 될 배열. 역시 5개의 기억 공간.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요거는 배열의 위치, 즉 배열의 첨자죠. 첨자. P가.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자리 올림수가 저장이 될 변수다라고 했는데 이런 올림수, 이제 요거는 이제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의 보수를 구할 때 이진수에서 2의 보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1의 보수를 구해서 플러스 1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다 보면 올림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덧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올림수를 나타내는 변수가 C다 이거죠. C.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요게. 자, 그래서 시작해서 자, A라는 배열, 그 다음에 컴프 1, 컴프 2라고 하는 배열이 각각 5개의 공간을 가지고 3개의 배열이 있네요. 그래서 A라는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컴프 1, 컴프 2, 이렇게 3개의 배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기를, 자, 요거는 이진수가 저장이 될 배열. 그 다음에 여기는 1의 보수가, 1의 보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의 보수가 저장이 될 배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P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P라고 하는 것은 문제 처리 조건에서 배열의 첨자를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A 배열의 첨자, 컴프 1에 대한 첨자 해서 배열의 첨자로 쓰고 있죠. 그래서 배열의 첨자가 0으로 되어 있고요. C는 아직 뭔지 몰라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얘는 올림수라고는 알려줬는데, 여기에 얼마로 초기값을 줘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P는 P 플러스 1을 하면 이제 P가 0이었는데 P는 P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리드해서 입력을 받아요. 어디에? A라는 배열에. 그러니까 P가 1이니까 A의 첫 번째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입력받는 건 뭐예요? 문제에서 이진수 5자리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1의 보수와 2의 보수로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받는 건 요건 뭐냐면 이진수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이진수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5자리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니까 이 P가 1이니까 A의 첫 번째 입력을 받아라. 이 얘기는 5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입력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어떤 수일지는 모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 이거죠.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컴프 1의 P번지에, 그러니까 P가 지금 현재 1이기 때문에 컴프 1도 1이겠죠. 그럼 컴프 1의 첫 번째 값 방에 어떤 내용을 넣는데 컴프 1이라고 하는 것은 1의 보수를 기억하기 위한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넣었다는 얘기는 1의 보수 값을 넣었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기를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진수에서 1의 보수는 각 자리를 1에서 빼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입력받은 이 값을 1에서 각 자리 1에서 빼서 요와 같이 넣는다 이거죠. 알았어요? 거기 그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컴프 1은 그랬는데 컴프 1에다 뭘 넣었는데 컴프 1이라고 하는 것은 1의 보수를 저장하는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뭔가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1의 보수 값을 넣었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각 자리를 1에서 이렇게 빼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A 배열의 값을 빼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P가 5보다 작냐? 지금 현재 P는 1이죠. 그래서 작죠? 그러니까 yes 그래서 또 가요. 그럼 P가 2가 됐어요. 그럼 P가 2가 되었을 때 A의 두 번째 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받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또 1의 보수를 구해요.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각 자리를 1에서 빼서 이와 같이 넣는다 그랬죠. 그죠? 1에서 0을 빼면 1이 되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P가 또 5보다 작냐? 지금 현재 2였잖아요. 그래서 작으니까 또 가요.
그럼 P는 P 플러스 1을 하면 여기 3이 돼요. 그러면 A의 세 번째 입력을 하란 얘기죠. 그래서 A의 세 번째 방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프 1에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1의 보수를 구해서 넣은 거죠. 그러면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서 1에서 여기에 있는 A의 세 번째 값을 빼서 요와 같이 넣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P가 5보다 작냐? 그래서 현재 3이니까 또 작으니까 또 가. 그럼 P는 P 플러스 1을 하면 4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네 번째 방에 입력을 받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받아놓고 또 1의 보수를 구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럼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1에서 빼보면 한다 이거죠. 그래서 1에서 빼서 자, 컴프 1의 네 번째다 넣고요. 그 다음 P가 5보다 작냐? 작죠. 아직 4니까. 또 가요. 그럼 여기가 5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A의 다섯 번째 또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의 보수를 구해요. 그래서 넣어요. 그죠?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1에서 빼보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에서 빼서 요와 같이 넣는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요와 같이 컴프 1 배열에 1의 보수를 구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구했어요? 매번 A 배열에 하나씩 입력을 받을 때마다 1에서 빼서 여기다 넣었죠. 그죠? 이 내용을 이제 식으로 써주면 돼요. 어떻게? 1에서 A의 첫 번째 값을 뺀 거고 여기는 그 다음 여기는 1에서 A의 두 번째 방해 값을 뺀 거고 여기는 1에서 A의 세 번째 방해 값을 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에서 A의 네 번째 방해 값을 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에서 A의 다섯 번째 배열의 방값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요거 배열방의 첨자 요거 변하네요. 근데 요게 마침 뭐하고 같이 변해요? P가 이렇게 A 배열에 나타났던 요렇게 증가하는 거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 위치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써주면 돼요? 1-A의 P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하는 거예요?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1의 보수를 구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의 보수를 구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 즉 이제 P가 5까지 증가해서 A의 다섯 번째까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1의 보수 A의 다섯 번째까지 컴프 1의 다섯 번째까지 해서 1의 보수를 구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내려올 때 P 값은 5로 내려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보니까 컴프 2는 컴프 2 배열을 썼네요. 그러니까 컴프 2 배열에 뭔가를 계산을 해서 넣었는데 컴프 2 배열은 어떤 용도로 쓰자고 했죠? 2의 보수.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2의 보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2의 보수는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2의 보수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컴프 2, 요거는 이제 배열의 첨자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여기 3번, 여기 3번, 여기 3번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컴프 2 배열의 컴프 1 배열의 값과 C를 더하는데 우리가 2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가장 우측에다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C가 더해졌다는 얘기는 컴프 1 배열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1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프 1에다 C를 더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전에 여기 쭉 위에 여기에서 C가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C에 대한 언급 없이 여기서 C를 더해라 그러면 1이 더해지는 거죠. 우리가 2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을 더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의 보수를 구하고 2의 보수를 구할 때는 가장 우측, 즉 다섯 번째 위치 부분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가장 우측에다. 여러분들 십진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23 더하기 3을 한다. 이 얘기는 23과 자릿수가 같은 3 가장 우측에다 더하는 거지 얘를 여기에다 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가장 우측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다 더해줘야 하는지 여기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 그죠? 자, 이 밑으로 내려올 때 P가 5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 더해지게 하면 되죠. 다섯 번째. 그러면서 쭉 이렇게 반복이 될 때마다 P가 빼지니까 여기 앞으로 가면서 계산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C의 초기값은 1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P의 다섯 번째에다 C를 더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는 거가 되죠. 가장 우측에.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더해서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1과 1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2가 됐는데요. 이진수에는 2라고 0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2라고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과 2를 더해서 쓰긴 썼는데 이진수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없단 말이에요. 0하고 1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죠. 자, 10진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령 27 더하기 뭐 15를 한다. 그러면 자, 여기하고 더해서 12잖아요. 여기다 12라고 이렇게 써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써요? 2라고 쓰고 하나 이렇게 올려주죠.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2라고 쓰는 거, 이건 뭐냐 이거죠. 자, 이건 뭐냐면 얘하고 더한 값 12를 10진수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잖아요. 이 나머지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이 몫은 앞에다 올려주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계산된 값이 2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진수니까 그 계산된 값 2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인 0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올려주는 거죠. 올림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얘랑 더해서 여기가 아까 2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를 모두가 뭐예요? 나머지 함수를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지금 여기 0이라고 쓴 거 이건 뭘로 나눴을 때 계산된 값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이 계산된 값 2를, 여기가 아까 2였죠? 2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덮어 쓰는 거죠. 알았죠? 자,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알았죠? 왜 여긴 됐는지. 자, 요 부분.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10진수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10진수도. 금방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10이다. 그럼 여기다 10이라고 안 쓴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쓰느냐? 10, 계산된 값 10을, 10진수니까 10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 나머지를 여기다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를. 그리고 이렇게 하나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는 이진수기 때문에 2로 나눴을 때의, 아까 여기 앞에 있던, 여기에 있던 2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다시 그 자리에 덮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C는 컴프 1에 P번째와 뭐와 곱해서 C에다 넣는데, 자, 여기는 올림수를 지금 계산하는 과정인데, 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여기는 건너뛸게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P는 P-1을 하니까 아까 여기 내려올 때 P가 5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빼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0이냐?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컴프 1에 P가 4니까 네 번째와 C를 더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컴프 1의 네 번째 값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를 더하는데 이 C라고 하는 거, 이 C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랑 더했을 때 올라오는 올림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얘랑 더해서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올림수가 있는 거죠. 올림수 1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얘랑 더해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 값을 컴프 2의 네 번째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값에 대한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이와 같이 써주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또 P는 P-1을 하면서 앞으로 쭉 가면서 이제 이진수를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이 올림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여기서 올라오는 1랑 얘랑 더했을 때 여기서 올라오는 이 C가 1인지 0인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올림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요. 올림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해요. 컴프 1의 P번째 값과 그 전에 올림수를 곱하면 다음 자리에 올림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진수는요. 더하는 경우가 이진수 한 자리에서 더하는 경우가 0과 0을 더하거나 0과 1을 더하거나 1과 0을 더하거나 1과 1을 더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진수 한 자리에서 덧셈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 그러면 0과 0을 더하면 올림수가 0과 0을 더할 때는 올림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0과 1을 더하면 자, 이진수 0 플러스 1을 한다. 그러면 그냥 1이 되고 앞으로 올라가는 올림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역시 올림수가 없어요. 자, 1과 0을 더하는 경우도 올림수가 없어요. 근데 1 더하기 2를 했을 때는 이진수에서 여기가 0이 되면서 이렇게 올림수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과 2를 더했을 때만 올림수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림수라고 하는 거 요거 언제는 0이고 언제는 1이 되는데 이 올림수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 그 자리에 있던 값과 이거 이제 그 전에서 올라오는 올림수라고 본다면 이 둘을 곱한다 이거죠. 연산하는 값을 곱해요. 그럼 곱하게 되면 0과 0을 곱하면 0이고 이게 원래 0과 0을 더했을 때 올림수 맞잖아요. 0과 2를 곱하게 되면 0이고 그러니까 0과 2를 더했을 때 올림수 0이잖아요. 1과 0을 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1과 0을 더했을 때 올림수 0이고 1과 2를 곱하게 되면 1이죠. 그러니까 1하고 더했을 때 올림수가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곱하는 방법으로 여기 곱하는 방법으로 해서 올림수가 0인지 1인지 이거를 판단해 줄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아까 여기 네 번째 하기 전에 다섯 번째에서 이 컴프 1에 있는 값과 얘와 1을 더했던 거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곱해서 그거를 C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을 곱하면 1, 1이기 때문에 C 값이 1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앞자리에 이제 더할 때 C 값을 올림수로 써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랑 더해서 여기가 2가 됐고, 근데 2를 그대로 두지 않고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로 해서 이렇게 넣어준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C는 컴프 1의 P번째 값과 뭐를 곱해요? 현재 자리에서의 C, 올림수를 곱해주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P가 다섯 번째였을 때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컴프 2는 그러니까 여기는 컴프 1의 다섯 번째와 C를 더해라. 근데 C가 초기값이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더해서 2가 되는데 거기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써주니까 여기가 0이 된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컴프 1의 P가 현재 다섯 번째잖아요. 다섯 번째와 C와 곱해요. 여기서 C가 1이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랑 곱해보니까 이 C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P는 P-1에서 이제 P가 4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P의 컴프 1의 네 번째와 C하고 더하는데 그 전에 C 값이 1이었기 때문에 얘랑 더한 거 여기가 1을 더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금방 올림수 생겼으니까 2를 더해주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값을 써니까 컴프 2에다 넣으니까 2가 됐는데 그 밑에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써니까 여기가 0이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또 현재 컴프 1의 네 번째와 C를 곱해요. 그러니까 여기와 얘를 곱한 거죠. C가 1이었죠. 그러니까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또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과 1을 더하면 그 다음으로 또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P는 P-1을 하니까 3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P가 0이냐? 그래서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 그러면 컴프 1의 세 번째와 C를 더해요. 근데 그 전에 C가 1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1.
됐죠? 자, 그 다음에 걔를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2를 2로 나누게 되면 몫은 0이지만 나머지는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1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P가 3이죠, 현재.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3이니까 얘랑 곱하는데 P의 세 번째는 뭐예요? 0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곱하니까 C 값이 0이 되는 거죠. 즉 올림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올림수가 있으나 없으나 올림수가 없다면 0을 더해주고 올림수가 있으면 1을 더해주고 하면 되죠.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P는 P-1을 하게 되면 이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컴프 1의 두 번째와 C가 금방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 자, 얘랑 0과 얘랑 더해서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그대로 넣어주니까 그대로 1이 유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P가 2죠. 그래서 컴프 1의 두 번째와 C를, 그러니까 얘랑 둘을 곱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올림수, 다음 자리로 올라갈 올림수 0이 되는 거죠. 얘랑 곱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P는 P-1을 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이제. 1. P가 0보다 작냐? 0과 같냐? 아니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P가 1이니까 여기 첫 번째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올라온 올림수가 C가 0이었으니까 0과 0을 더하면 0이고 그거를 0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써주니까 그대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올림수 두 개를 곱해서 또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P는 P-1을 하게 되면 이제 1이었는데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끝. 자, 그리고 입력받은 이진수 값, 그 다음에 1의 보수, 2의 보수 출력해주고 하는 거죠. 어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의 보수 여기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아랫부분,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더하게 되면 이진수에서는 0과 1밖에 없는데 2가 나왔을 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써주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자리로 올라갈 올림수를 구해주는 과정이더라 이거죠. 다음 자리로.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올림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현재 자리와 더해지는 값과 곱한 것이 다음 자리로 올라갈 올림수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1과 2를 곱한 것이 1이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가 1이란 얘기고. 자, 여기도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가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하고 곱하게 되면 0이죠. 그럼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가 0이란 얘기고요. 자, 여기도 얘랑 곱해서 곱하면 0이죠. 그러면 이 다음으로 이전 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가 0이란 얘기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각각을 더해서 쓰고 걔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각각 여기다 채워주는 거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구하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고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설정된 기본 테이블에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때 그 데이터와 관계를 맺고 연관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들도 연쇄적으로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테이블이 가령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령 이 A가 B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어요. B 테이블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드랍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B 테이블을 삭제를 하려고 해요. B 테이블을. 자, 그랬을 때 이 B 테이블을 참조하는 이 A 테이블까지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 쓰는 옵션이 있죠. 옵션.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캐스케이드죠. 캐스케이드.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캐스케이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있는데 A 테이블이 B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드랍이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데 이 restrict라고 하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B 테이블을 삭제를 하려고 했을 때 A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으면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는 것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 자, 그래서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대 또. 자, 그래서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구분이 되는 하나하나,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라고 해요? 서로 구분이 되는 하나하나, 또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체, 이거를 우리가 개체라고 하죠. 개체, 엔티티. 그래서 이러한 개체들은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표 자체가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고, 이 표를 보면 이렇게 속성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하나 이상의 속성들로. 그죠? 이게 속성인데, 이 개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몇 개의 하나 이상의 속성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2번의 문제는 개체, 엔티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복구 및 병행 수행 시 처리되는 작업의 논리적 단위로서 자,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 연산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자,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 연산들의 집합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트랜잭션. 그래서 3번의 답은 트랜잭션이 되겠고, 이런 트랜잭션의 그 기본 성질을 얘기를 하자면 원자성. 자, 원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 내 연산자들은 한꺼번에 수행돼서 완료되면 다 같이 완료되고 취소되면 다 같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상적으로 종료된 결과가 가령 뭐 100이 있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은 A가 조회를 하든 B가 조회하든 동일한 결과로 해서 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든지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 이게 일관성이고, 자, 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행 수행을 하다 보면 뭐 A라는 작업, B라는 작업 이렇게 여러 개 작업을 같이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개 작업을 같이 수행했을 때 트랜잭션들 간에 서로 구분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돼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종료된 값이 100이다.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변화를 주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영속성이 되겠죠. 알았죠? 자, 그래서 트랜잭션의 개념과 트랜잭션의 성질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SQL에서 테이블의 특정 항목에 같은 이름이 중복되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중복을 피하고 값이 다른 행만 나타내고 싶을 경우 사용되는 명령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한 결과가 중복되어 있을 때 중복을 피하고 값이 다른 것만, 즉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표현하게 할 때 사용되는 명령이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이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 검색을 하겠다 그죠. 셀렉트. 자, 그 다음에 여기 디스틴트라고 하는, 그래서 4번 문제는 이 디스틴트를 아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셀렉트 학과를 검색을 하겠다. 만약에 디스틴트가 없었을 때 학과를 검색하겠다. 자, 그럼 from 학생 하게 되면, 만약에 디스틴트가 없다라고 하면 이 학과 속성의 값, 전기, 기계, 컴퓨터, 전기가 중복되도록 또 한 번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요거를 한 번만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디스틴트라고 하는 명령을 쓰죠. 옵션. 그래서 디스틴트를 붙이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전기가 중복되지만 한 번만 표현되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디스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비절차적 처리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라는 것만 선언하는 방법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관계 데이터 연산을 보면 그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관계
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관계 대수라고 하는 것은 select라든지 project라든지 join이라든지 해서 이 특별한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거고, 관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풀어서 나타내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러한 연산자가 아닌 말로 풀어서 나타내는, 그래서 그런 걸 비절차적 언어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은 비절차적 처리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 사용하는 거는 바로 관계 해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관계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동향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자, 이것은 온도, 가속도, 위치 정보, 압력, 지문, 가스 등의 각종 센서에서 감지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 가속도, 위치 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센서를 통해서 무선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된 네트워크가 뭐냐? 자, 그래서 뭐 오래된 뭐 건물이라든지, 또는 뭐 교량, 다리. 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나 교량에 센서를 부착해서 이 건물이나 뭐 교량의 뭐 뒤틀림 정보, 그 다음에 뭐 기울기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을 무선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센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센서를 통해서 무선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가 뭐냐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유비쿼터스 센스 네트워크라고 하죠. 자, 그래서 USN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일반 전화망을 이용을 해서 음성, 팩스, 전자우편 메시지, 전자우편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메일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하나의 우편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성을 관리해주는 거 따로 있고, 팩스를 관리해주는 거 따로 있고, 또 이메일을 관리해주는 거 따로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우편함을 통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통합 메시징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UMS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반도체 기억 소자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된 저장 장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된 저장 장치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자기 디스크와 구동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구동장치가 없어서 소음이 없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3번의 내용인데,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자,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액세스 암이 있고 여기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에 의해서 디스크가 회전을 하면 이 헤드에 의해서 정보를 읽고 쓸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이 회전을 하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동장치죠. 이 모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회전을 하는 거. 자, 그런데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자, 이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로. 그래서 이런 회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소음도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세대 모바일 제품이나 뭐 또는 노트북 뭐 이런 데도 쓰이고, 대용량, 이제 용량이 또 더 커졌더라 이거죠. 과거의 하드디스크보다. 그래서 이러한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SD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SS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일반 전화망이 아닌, 자, 일반 전화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통신용 패킷망을 이용을 해서 저렴한 음성 통화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해서 전송을 해서
일반 전화망에서의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 기술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전화망을 이용을 해서 음성을 전달하고 하는 일반 전화기가 아니라 데이터 통신용 패킷, 인터넷, 즉,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용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 통화를 지원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넷 전화기죠. 인터넷 전화기. 그죠? 자, 그래서 인터넷 전화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oIP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개인이나 회사들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건설,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말한다라고 했네요. 회사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회사들이 차후에 웹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또는 그 사이트를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SP라고 하죠. ISP.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입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KT라든지 SKT라든지 뭐 이러한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가입한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이 바로 이 ISP예요. ISP. 알겠어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ISP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술 동향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산 영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자, 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칩이 돼요. 저장 장치 칩. 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장치 칩인데 자, 요거는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포터블, 휴대용이라는 얘기죠. 휴대용. 그래서 주로 휴대용 전자제품과 그 다음에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휴대용이면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칩.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USB라든지 또는 뭐 디지털 카메라든지 이런 데 있는 저장 장치. 그게 뭐예요? 플래시 메모리. 알았어요? 자, 비휘발성이면서 휴대용으로 쓰이는. 알았죠? 자, 그래서 1번은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는 요거 한 줄로 끝났네요. 자, 컴퓨터의 뇌대요. 컴퓨터의 뇌. 자, 그리고 이거는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산술 연산 장치 ALU하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컴퓨터의 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모든 처리라든지 또는 어떤 감독, 제어 뭐 이런 것들 또는 필요에 따라서 기억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하는 부분이 뭐예요? 사람을 따지자면 뇌에 해당이 되는 부분. 바로 CPU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CPU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자, 규칙이래요. 규정된 규칙. 자, 언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그 다음에 받을 때, 수신할 때, 이 규정하는 이 규칙. 그래서 통신할 때 통신 접속상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할 때 규정하는 규칙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필요한 통신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통신 규칙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토콜을 얘기하죠. 프로토콜. 맞죠? 통신 규칙 프로토콜. 자, 그래서 3번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작업량을 얘기해요. 작업의 양. 자, 언제 컴퓨터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작업량 트루풋이라고 하죠. 트루풋. 자, 그래서 4번은 트루풋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크래시, 충돌이 난대요.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대요. 자원을 요구를 할 때,
자원을 요구를 하는 동안 이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대요. 자, 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이 컴퓨터 자원을 기다린다 이거죠. 끝나기를 기다리고 또 더 이상 작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유 자원이 있어요. 자원 A가 있고 뭐 자원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원 B가 있다고 했을 때 프로세스 1이 있고 프로세스 2가 있는데 프로세스 1이나 프로세스 2나 자원 A와 자원 B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자원 A는 일단 프로세스 1한테, 자원 B는 프로세스 2한테 할당해주고 같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제 프로세스 1이 자원 B도 필요하니까 자원 B를 요구를 해요. 하지만 프로세스 2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원을 프로세스 1이 쓸 수가 없고, 또 프로세스 2도 어느 정도 하다가 자원 A가 필요하니까 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 A를 프로세스 1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 자원 A를 프로세스 2가 가져갈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딱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착 상태로, 교착 상태. 데드락. 맞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데드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3회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